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리잘입니다. 기업 부검하기 시리즈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주인공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한 번 제대로 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아모레퍼시픽 연매출 4조 8631억원, 영업이익 3434억원, 당기순이익 1809억원, 시가총액 5조 6천억원 수준, 코스피 시총순위 탑 50위권, 1945년 태평양 화공업사를 시작으로 2002년 아모레퍼시픽으로 사명을 변경 이후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등 고급부터 대중성까지 사로잡는 브랜드 런칭에 성공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화장품 기업입니다. 우선 최근 5개년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매출 5조 1238억원에서 매년 3%, 마이너스 16%, 10%, 마이너스 10% 등 연이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5,964억원에서 2021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하락해 5개년 만에 무려 42%가 감소, 판타작이 났습니다. 한때 16%에 달하던 천상계급의 고품격 영업이익률이 5년 만에 8% 판타작, 떨이 장사로 뚝 떨어지며 콧대 없던 아모레퍼시픽이 돈 쓸어 담던 놀부에서 한 끼 줍쇼의 흥부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실적 하락의 원인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하드캐리하던 중국 시장의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매출 비중은 최전성기 2016년 기준 무려 40%로 저성장 기조의 한국 화장품 산업을 이끈 주요 캐시카우였습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으로 시작된 한한령과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 등의 연쇄작용으로 아시아 해외 매출 부문의 역신장이 연이어졌고, 이는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급락으로 이어지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주가는 시가총액 80%가 증발하며 여지없이 45만원에서 9만원으로 쫙 빠지고 맙니다. 동고서저 태백산맥을 데칼코마니 마냥 뒤집은 서고 동조의 차트를 그리며 다이빙을 했고, 강제 다이빙을 당한 주주들의 깊은 빡침은 하늘을 찌르듯 높아져만 가고 말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중국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 개막,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면 문화 활성화 등 화장품 산업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기관과 연기금의 순매수가 이어진 대표적인 섹터였습니다. 직관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를 써서 화장품 수요가 줄어들었다면, 사람들을 만나고 마스크를 벗으면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매크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힘을 밀어붙일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 모멘텀이 무색하게 올해 2분기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은 매출은 20% 줄어든 9,457억원, 영업이익은 무려 195억 적자로 어닝쇼크, 3분기 역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되며 증권업계의 목표 주가 하락 폭격을 맞고 맙니다. 게다가 아모레퍼시픽도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헤라 등의 브랜드들을 중국 시장에서 점점 철수하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뜬금없이 1,681억원을 주고 미국 화장품 기업 타타퍼를 인수해요.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시장 수혜 유통기한이 끝난 것이 암시되고 있고, 급해진 나머지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뉘앙스의 경영 활동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주들에게는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고요. 마스크만 벗으면 잘 될 줄 알았던 아모레퍼시픽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과거와 같은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아모레퍼시픽의 굿바이 중국 시장 대서사시와 울며 겨자 먹기로 진출한 북미 화장품 시장에서 맞이할 난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모레퍼시픽에게 중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기 위해 시청자 분들과 백그라운드를 함께 깔고 시작해볼게요. 어떤 산업이든 분석을 위해서 시장 규모에 대한 추정이 우선입니다. 원래 한국 화장품 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평가받았었습니다. 1986년 화장품 수입 개방,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이어진 3연속 악재로 녹록지 못한 시장 환경이 조성됩니다. 화장품 섹터의 무역 수지가 역전될 정도로 외국산 화장품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품질 좋은 선진국들의 화장품들과 경쟁이 거세졌고, 15%에 달하던 경제 성장률이 5%대에서 0%대로 하락하며 사치제 특성을 보유한 화장품 시장 역시 위축이 됩니다. 화장품은 일상 소비재와 사치제 특성을 동시에 지니기에 불경기는 화장품 산업의 쥐약입니다. 화장품 산업 성장기인 한국에게 이미 플랩을 찍고 온 외국산 화장품의 수입 증가와 한국의 저성장 기조는 내수 의존적 한국 화장품에게 사양 산업이라는 오명을 안겨주게 되죠. 한국 화장품 산업이 사양이라는 고민에 빠진 이때 서경배 회장의 눈에 한국과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 날아가 들어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시장 개방 개혁으로 중국의 GDP가 201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 중국의 1인당 GNI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화장품의 수요는 폭증하게 됩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화장품 시장 규모는 커지기 마련이고, 성장 초기인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아모레퍼시픽에게 돈 쓸어 담을 황금의 땅 엘도라도 그 자체였던 것이죠.
중국 시장을 발견한 아모레퍼시픽은 본격 수출 주도형 경영을 펼칩니다. 2002년 라네즈, 2005년 마몽드, 2011년 설화수, 2012년 이니스프리, 2013년 에뛰드 등 5대 브랜드를 중국에 런칭시켰고 중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화북, 화동, 화서, 화남으로 권역을 세분화해 현지인들 피부에 맞는 제품들을 출시합니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들의 화장품에 비해 저렴한 중저가 포지션을 취해 현지인들에게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한 가성비 인식을 갖게 만들죠. 그 결과 2012년 2,600억 원 수준이던 중국 매출이 3년 만에 7,500억 원으로 성장을 했고 2011년 17%에 불과하던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매출 비중은 17%, 21%, 25%를 넘어 2016년 40%까지 지속게 됩니다. 참고로 2016년은 매출이 5조 6천억 원으로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해로 중국 시장의 힘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2015년 말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24조 원, 코스피 시총 6위를 기록하며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 SDI, LG화학급의 천상의 윗공기를 맡게 됩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과 어깨 한번 걸쳐볼 수 있는 대부호 시절이 바로 중국 시장 섭렵을 통한 황금기고요. 하지만 영원한 제국이 없듯이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시장 대호황기도 막을 내리고 맙니다. 2017년 사드 보복으로 시작된 한한령은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수요 급감이란 나비효과로 이어지고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28%, 1%, 6%, 마이너스 22%로 급감하는 슈퍼다운 사이클로 진입되고 맙니다.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한국 내수 화장품 시장 해답이었던 아시아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며 아모레퍼시픽의 실적도 자연스레 눈물의 보릿고개에 진입하고 맙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과거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시장 부진 원인은 매크로적 하방 압력뿐만 아니라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원인도 있습니다. 2019년 중국 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며 중국의 화장품 트렌드는 고급화로 이전됩니다. 중국의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은 133억 달러, 화장품 시장 비중이 24% 수준이었으나 2020년 261억 달러로 비중이 35%까지 상승하며 4년 만에 럭셔리 시장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중저가 시장 규모 성장률은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대중 브랜드를 앞세워 시장에 진출했던 한국 화장품의 설 자리가 부족해지고 맙니다. 결국 중국 내 한국 브랜드 점유율 증가 추이는 2017년 이후 정체되고 말고 2020년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의 화장품 판매 브랜드 탑10에서 LG 생활건강의 후아,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를 제외하곤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니스프리, 마몽드, 라네즈, 에뛰드하우스 등 대중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가 브랜드로 인식되지 못했고 변화한 중국 소비자 트렌드에 외면되고 말죠.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 아래급인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헤라 등 중저가 브랜드를 철수한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원툴인 아모레퍼시픽에게 현지의 탈한국 현상은 아모레퍼시픽을 사면초가에 빠뜨린 것이죠. 중국 대신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에 기업의 명운이 걸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모레퍼시픽을 구할 한두 개 빛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국 못지않은 K-뷰티가 인기 있는 신시장이 발견된 것인데요. 놀랍게도 바로 미국입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에서 9위였던 한국 화장품이 2018년부터 3위로 급부상하며 미국 시장 내 수요가 급격히 높아진 것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홀로 역성장을 기록할 때 한국 화장품은 홀로 수출을 증가시키며 미국 화장품 시장 빈집털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일 뿐만 아니라 다민족 시장으로 뷰티 시장 내 다양성이 존재해 중국을 대체할 만한 최적의 시장입니다. 이제 왜 아모레퍼시픽이 뜬금없이 타타아퍼를 인수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BTS로 시작된 제2의 한류 열풍으로 현지 소비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은 과거 중국 시장 진출 당시 상황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규모 역시 아모레퍼시픽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규모입니다. 미국 시장을 잘 잡을 수 있다면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미국 시장 섭렵은 중국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장 초기였던 중국의 화장품 시장과는 달리 미국은 이미 고도화되어 시장 규모의 80%를 내수 시장에서 해결하고 있고 20% 정도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한국산 화장품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북미 점유율은 1, 2%로 사실상 유의미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즉 타타포인트를 통한 북미 시장 진출은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에 가까우며 안정된 성장이 담보되었던 중국 시장과는 달리 쟁쟁한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제2의 성장 촉매제 역할을 할 북미 시장을 잡기 위한 수많은 난관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모레퍼시픽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유는 중국 원툴이란 유리천장에서 탈중국의 저희가 깔려 있었습니다.
K-팝 열풍으로 낮아진 진입 장벽과 미국이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이라는 점은 과거 중국 시장 공략의 슈퍼사이클과 많은 공통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히 봐선 안 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만큼 품질, 가격, 마케팅 3일째로 높은 완성도의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장품 시장을 잡기 위해선 현지인들에게 미국 화장품을 두고 한국 화장품을 써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아무리 품질 좋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의 화장품이 수입된다 하더라도 현재 잘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쓰지 신흥국의 화장품 선호가 쉽게 올라가진 않은 것처럼요.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가 구지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머나먼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선장 서경배 회장의 뚝심 있는 경영을 기대해보며 과거 K뷰티로 세계를 휩쓸었던 아모레퍼시픽의 모습이 되도록일 진심으로 응원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자리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